잼버리를 위해 세금 수십억을 들여 만든 부안 직소청 과정 활동장은 찾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엔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고 내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이미용 부분에 전북 출신 서선민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36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미용을 통해 재능 나눔과 지역 봉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3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지역 한 벌목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가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잼버리를 위해 세금 수십억을 들여 만든 부안 직소천 과정 활동장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음 달엔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고 운영은 내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조립식 부표 위에서 시원한 물을 맞고 패들보트를 타며 과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가 파행을 맞은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부안 직소청 과정 활동장에선 웃음소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예산에 부안 군비 9억 원까지 더해 40억 원 가까이 든 수상과정 활동장인데 교육장과 부유식 수영장 등은 잼버리 파행 이후 운영을 멈췄습니다. 주요 과정 활동장이었던 패들보트 계류장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으로 허가 기한이 다가와 다음 달 28일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이 부유식 수영장하고 이 과정 활동장하고 별개로 둔다면은 저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엄연히 부안군 소유의 이 지역이지만 국립공원 안에 묶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관광정화나 못 시키고 부안군은 철거한 패들보트 계류장을 내년 여름 다시 설치해 관광지로 만들 계획인데 새만금 세계 잼버리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내년 말에는 또다시 철거해야 합니다. 즉 영구적인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인 겁니다. 19일 진행된 부안군의회 현장 점검에선 직소천 수상과정 활동장이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치되다시피 할 수 있는 것이 한 1년 정도 가능성이 있죠. 관리는 누가 해요? 직소천 수상과정 활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안군은 국립공원공단과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 운영을 주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임시 사용 허가가 잼버리 특별법 기간 내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립공원과 에다 맡겨서 사실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성공적인 잼버리 행사를 통해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안군. 일회성 행사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10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3명이 다쳤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보다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대학과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승차 인원 초과와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 한 벌목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가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진안군 용단면 한 벌목장에서 일하던 53살 박모 씨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나무를 치우고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벌목된 나무가 굴러 사람을 덮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일컬어 명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명장 임의용 부분에 전북 출신 서선민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36년 동안 정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미용을 통해 재능 나눔과 지역 봉사도 하고 있는 서선민 씨를 김남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분이 선정됩니다. 이런 귀중한 대한민국 명장에 제가 선정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올립니다. 이는 제 개인의 축복이기에 앞서서 열심히 미용업 숙련 기술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선 후배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판다는 것은 맑은 샘물이 나오고 그 물이 생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이치를 한길 미용 기술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길 미용 인생을 고집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하여서 영재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우수한 선수로 배출하고 또 그들을 국가대표로 양성을 시켜 국제기능올림픽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술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숙련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산업 현장 미용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전수를 하였고요. 그걸로 재능 나눔도 하고 후진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미용 기술을 활용한 기술로 요양원, 경로당, 그리고 군부대 재능 기부 활동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대한적십자, 정읍 장학숙의 장학금 지원 등의 기부 활동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평생 직업으로 제가 선택한 미용 산업의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와 문화를 접목시켜서 대중에게 미용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예술 작품으로 다가서게 하여 한국의 미용 기술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오고 가는 손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가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뭐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엄청 이래저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밌어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이에 더해 최소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6개의 객실로 숙박뿐 아니라 주방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의 사용이 가능하고 농가와 게스트하우스를 번갈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무 복합기기와 컴퓨터 등이 있어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지 교육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합숙을 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들을 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공실률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 농가 체험은 물론 업무와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이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4개월의 국정운영 잘못을 비판하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정치권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을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정치적 무게감이 있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민주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에 따라 새만금 국가예산 원상 회복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는 19일 정읍시 수성근린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는 무료 급식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에서 점심 봉사를 매주 화요일 날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연예인들 및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취지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의 행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 행복수당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부모가 오는 2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로 부모가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우선 시행 가능한 범위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당초 계획인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가 해양레저 사업인 심포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사업방안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8일 열린 보고회에서 전문가 등은 심포마리나 배후시설을 차별화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포마리나의 정지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어우러진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최적지입니다. 앞으로 심포마리나가 김제시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순창군 출향인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모임인 순창 아너스클럽이 구성됐습니다. 순창군은 고향을 위해 고액을 기부해준 출향인들의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순창 아너스클럽을 발족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너스클럽 회원들은 기부 문화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와 나눔 활동 등 순창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